처음에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고 시린데 눈이 뭔가 자꾸 감기는 느낌이 들고 눈을 감고 싶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행된 단계가 되면은 누가 봐도 눈이 힘을 줘서 감기는 것처럼 확 감기는 현상이 생기고, 나도 뜨고 싶은데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소랑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검 연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블레파로스파즘이라고 하는데요. 눈꺼풀이 불수의적인 수축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눈꺼풀이 깜빡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안검 연축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단 안검 연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안검 연축, 눈꺼풀의 연속적인 수축은 눈꺼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축을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양쪽 눈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눈이 약간 깜빡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눈꺼풀을 강하게 닫는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안검 연축 초기에는 안검 연축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순히 눈꺼풀이 그냥 살짝 이렇게 감기는 정도만 느껴지시는데, 심한 분들은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눈꺼풀이 꽉 감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증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완전히 눈을 열지 못해서 기능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눈꺼풀을 치료를 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안검 연축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눈꺼풀이 연속적으로 깜빡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으로 근긴장 상태 혹은 떨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주 밝은 빛, 스트레스, 피로 등이 눈꺼풀을 자꾸 깜빡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안구 건조증이 심하거나 안검염이라고 해서 눈꺼풀 주변에 염증이 심하거나 눈부심이 심한 분들도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자꾸 깜빡이는 연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상, 예전에 다쳐서 혹은 충격을 받아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눈꺼풀이 많이 깜빡일 수가 있어요. 증상은 초기 단계와 진행된 단계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가벼운 눈꺼풀 깜빡임이 나타납니다. 그냥 살짝 감기는 정도고, 밝은 빛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 조금 더 눈이 많이 감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건조증이나 눈부심과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으며,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눈이 건조하고 침침하고 시린데 눈이 뭔가 자꾸 감기는 느낌이 들고 눈을 감고 싶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행된 단계가 되면은 누가 봐도 눈이 힘을 줘서 감기는 것처럼 꽉 감기는 현상이 생기고, 나도 뜨고 싶은데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진단은 특정한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임상적인 상태를 보고 요거는 안검 연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경우에 심해지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양상을 봅니다. 특징적인, 보통 진행을 어느 정도 하는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양쪽 눈꺼풀을 이렇게 꽉 감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확인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시 중요한 거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인데, 저희가 안면 반연축이라 그래서 헤미페이셜 스파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쪽 얼굴에만 이렇게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눈과 혹은 머리에 있는 신경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MRI 촬영을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지 증후군이라는 증후군과 안구 건조증 또는 안검염으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검 연축은 신경의 질환이면서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톨리눔 독소 주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톡스 주사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톨리눔 독소는 우리 근육의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름을 펴기 위해서 주름을 만들어주는 근육을 힘을 빼서 쫙 펴지게 만들어주지만,
안검 연축, 눈꺼풀이 강제적으로 감기는 경우에도 이 감는 근육의 힘을 빼서 눈이 좀 더 편하게 뜨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부작용으로는 눈이 심하게 건조해지거나 눈꺼풀이 처지는 부작용이 가볍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90% 정도의 안검 연축 환자분들은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해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로 효과가 없는 분들은 항콜린제나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신경 안정제 복용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툴리눔 독소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절제술이라고 해서 눈꺼풀을 깜빡이는 근육들을 일부 절제해서 힘을 좀 풀어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감각적 트릭이라고 해서 환자에 따라서 얼굴이나 이마를 만지는 행동으로 인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완화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건조증을 관리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안검 연축은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보톡스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의 해결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 주사는 영구적이진 않고 대부분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효과를 보고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안검 연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안검 연축이 심한 분들은 단지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이 완전히 감기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꺼풀이 원활하게 눈물을 잘 매끄럽게 순환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검 연축과 관련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